한동훈이 이재명 공소취소 국정조사에 나서겠다고 자원하는 반면 민주당 측에선 이를 꺼리는 분위기입니다. 다시 강조하지만 대북 송금, 백현동 등 조희대 대법원의 확정 판결 사건들은 설사 김성태 쌍방울 회장 등의 증인이 말을 바꾸더라도 검사들이 판결문 제시하며 항변하면 민주당 측이 불리합니다. 여기에 한동훈이 숟가락을 대려는 것이지요. 조중동과 한동훈은 공개적으로 이재명 기소 사건들에 대해 민주당을 제압하면서 떠나간 보수층을 다시 잡아오려는 정치적 계산을 할 겁니다. 자꾸 2024년 7월 김영철, 장시호 청문회의 대실패가 떠오르는 건 어쩔 수 없습니다. 기세 좋게 출발했지만 결국 한동훈 일당의 장시호, 태블릿 조작 이슈를 정청래가 막으며 맹탱 청문회가 되어 그 뒤에 검사 청문회까지 모두 실패, 단 한 명의 검사 탄핵도 성공시키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2024년 10월 결혼 전후 미국 망명을 떠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국내에 그냥 있었다면 그때 이미 구속되었을 것이고 바로 조희대 대법원의 확정 판결로 끝났을 겁니다. 계약서 위조와 장시호 태블릿 추가 조작 증거를 확보할 기회도 없었을 것이고 지금의 헌법재판 소원 청구 기회도 없었을 것입니다. 결국 답이 없던 이재명 측은 미국에 있던 저에게 연락, 2025년 1월경 태블릿 청문회를 하자 제안했고 제가 이를 수락, 귀국하는 과정에서 윤석열의 계엄 소동이 터진 것입니다. 지금은 그때보다 이 태블릿 계약서 위조 증거를 더 확보, 추가 조사도 없이 조작을 확정지을 수준입니다. 이걸 조희대 대법원이 윤석열과 한동훈의 범죄를 감춰주려 찍어 눌렀고 그 과정에서 재판받던 언론인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이런 사건을 헌법재판소가 모른 채 하고 국회가 모른 채 한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죠. 문제는 역시 또다시 김어준 일당입니다. 김영철 청문회 때와 똑같이 이재명 측이 조희대 대법원을 태블릿 조작 사건으로 무너뜨리려는 시도를 원천 봉쇄하려 들 겁니다. 이재명의 사법 리스크가 살아있어야 이를 협박하며 당권 등 자신의 이권을 챙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조희대 대법원의 정체가 드러난 이상 보수는 더 이상 한동훈 검찰과 조희대 대법원의 조작 수사와 판결로 이재명을 끌어내리겠다는 발상은 접어야 합니다. 제가 윤석열에 대해서도 절차와 증거를 지키며 탄핵해야 한다고 주장한 논리는 이재명에게도 적용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 대신 보수는 이번 기회에 한동훈과 조중동을 정리하는데 총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지금 보수가 괴멸적 심판을 받고 있는 건 이재명과 관계가 없습니다. 상습적으로 아무에게나 줄서 자기들이 만든 정권을 무너뜨리는 조중동과 한동훈을 정리 못해 벌어지는 심판입니다. 그리고 혹시 이 과정에서 송영길과 류이재명 측이 주도권을 잡게 되면 이재명 정권도 김어준, 조국, 유시민 등 가두리 세력과 멀어지며 보수의 기준으로 더 바람직한 길로 들어설 것입니다. 그래도 잘못 가면 노선과 정책으로 비판하며 원칙적인 보수 정권을 준비하면 됩니다. 어찌 보면 2024년 7월 김영철 청문회와 유사한 2차전이 벌어질 조짐입니다. 다시 말하지만 그때보다는 조희대 대법원이 태블릿 조작의 끝판왕으로 확인된 이상 이재명 측이 이 카드를 들 가능성이 더 높습니다. 물론 이를 위해선 송영길 대표의 판단과 역할이 절대적입니다.